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학 박사학위를 받은 국회의원 전순옥. 항상 노동 현장에 발을 담그고 의정활동에 몸을 싣고 있는 노동자와 함께 호흡하는 일꾼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현장으로 나서는 성실한 국회의원. 노동자에 대한 깊은 고민을 살아있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전순옥 의원의 현장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섬유 패션인 행사에서 전순옥 의원을 만났다. 섬유 패션 산업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로 매진하고 있는 분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의정활동 중 섬유 패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다.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섬유 패션 산업에 대한 것이고요. 또 섬유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조건을 좀 개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섬유 패션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국 섬유 패션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행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 섬유 패션 정홍원 국무총리가 축사를 했다.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우리 경제의 모태 산업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순옥 국회의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전순옥 의원은 섬유 패션 산업이 한국 경제의 뿌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사실 제가 말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마해가 되어서 제가 말띠해를 맞이해서 저도 정말 열심히 더 이렇게 뛰려고 합니다. 올해를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하고 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 패러다임! 전 의원은 기술력 세계 4위, 수출 세계 8위의 한국 섬유 패션 산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한 시간 담소 나누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섬유 쓰레기, 동대문 시장이나 전생활 시장에서나 옷 만들고 나오는 찌끄레기를 가지고 나무를 만드는 일을 해요. 섬유 쓰레기로 나무를 만드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자가 내가 어려운 것만 다 얘기했거든요. 자기 분야만. 이제는 그 분야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함께 만들어가면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전순옥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산업, 통상, 자원 전반에 걸친 문제 개선,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활발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곳은 1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가방 공장. 네, 반갑습니다. 전순옥 의원은 특히 강북에 집중돼 있는 10명 이하의 제조업체인 소공인에 관심이 많다. 수십 년째 좁은 공장에서 일하지만 그들을 눈여겨봐주는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모님 너무 예쁘시네. 미인이시네, 진짜 너무 예쁘시네. 네. 몇 년 하셨어요, 사모님은? 네. 저는 한 3년 정도. 많이는 안 하셨구나. 예. 그 가방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아주 놀랍고 기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막 흥분되는 게 왜 이런 상품들을 만드는 분들이 오랫동안 했는데도 어려운가. 그 고민이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품화 제대로 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아서 기술을 갖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분이 대우를 받는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근데 막 아이디어가 생기는데요. 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전순옥 의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0여 개 소공인들이 힘을 합친 협동조합을 찾았다. 이거는 뭐예요? 아, 코트입니다. 저 일명 떡볶이 코트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의원님 딱 보시면 아세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머니도 복잡하잖아요. 건빵 주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따뜻하네요. 전순옥 의원에게 소공인 공장은 늘 애틋하다.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한국에서 다 만들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로만 나가니까.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극복해야죠. 극복할 수 있겠죠. 뭔가 자발적으로 좀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 가서는 다 똑같아요. 또그 기존 문제는 늘 현장 속에 들어가 봐야만 보이는 법이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저희 나름대로 저렇게 조사를 했었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네, 300곳 정도 예측하고 있죠. 250에서 300.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인사하면서도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하나 써주세요 해도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가치를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해가는 거. 전순옥 의원은 바닥에서부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바로 국회의원의 의무라 믿고 있다. 이렇게 작은 소규모 공장에 오면 더 마음이 쓰이는 전순옥 의원. 더 발빠르게 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옛날에 제가 17살서부터 그 블라우스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동대 평화시장에서. 1971년도 1월 달에 다른 애들은 다 고등학교 가는데 나는 공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블라우스 만드는 공장에서 한 2년 일했어요. 호탈하시고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도 정말 현장인들과 이 소통이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함께 뭔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저희도 많이 의지가 되고 너무 감사드리죠. 예. 근데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 같아요. 일도 너무 잘하고. 그죠? 눈높이를 맞추는 것. 전순옥 의원만의 의정활동 방식이다. 평소 노동 현장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걸친 요구들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순옥 의원. 사람과 법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왔다. 작년에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 법안 등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도시에 있는 조그만 공장들, 어제도 가서 우리가 봤지만은 그런 공장들이 도시에서 수십 년씩 존재해 있었거든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 잠재력은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에서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에 열중하는 이유는 치열했던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영국에서 열정적으로 노동학을 공부했던 11년간의 시간. 그 시간이 더해져 현장과 학문, 정치로 이어내는 연결고리로 살아가고 있다. 전 의원은 노동 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국회의원이고 싶다. 현장을 다니면서 참 전순옥이가 해야 할 일 그런 거를 이제 전순옥이 너는 뭘 하고 싶니를 저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저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남들을 행복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이른 아침 의원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돈다. 현장으로 나서기 전 상황 점검만큼은 철저하다. 그리고 여기 이슈들이 지금 노동조합 이슈들이 지금 뭐 있어요? 예. 문제됐던 거기죠. 그 사람들이 쭉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좀 끄집어내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죠. 오늘은 공공노동조합을 방문할 일정이다.
현장으로 향하는 이 길을 힐링 로드라 말한다. 하루에도 여러 곳 현장을 다니다 보니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짐이 되게 많으세요. 짐이요? 네, 차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동현 마이사.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차 타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혹시? 우리 그 수행비서가 그러는데요. 차 타는 시간이 다른 의원님들보다 한 몇 배? 저 2배 이상. 2배 이상. 아, 그래요? 그만큼 많이 네, 그게 저기 이제 현장에 가니까 갔다가 뭐 밤에 오기도 하고 뭐 자면서 집에 가기도 하고 뭐 막 그래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거 덮는 거 다 갖고 다니잖아요. 아, 어떤 거요? 이런 거 덮는 것도 담요도 있고요. 음식도 갖고 다니잖아요, 여기. 어디요? 바나나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차에서 보내는 고단한 시간이 곧 국민을 위한 걸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노동 현장이다. 영흥도에 자리한 영흥화력발전소. 전순옥 의원은 작년 석탄 폐기물 처리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골프장 건설 계획을 취소하게 했었다. 때론 매서운 눈을 보여주는 전순옥 의원. 이게 지금 저희 골체. 이게 석탄이 화력발전에서 타고 남은 그 아시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 만드는 거래잖아요. 재활용하는 거죠. 재활용해서. 이게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 건설 현장에서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쓰여지죠. 그래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것을 수입 대체품으로 이걸 이제 생산하는 겁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전순옥 의원.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런 거 만들어진 게 상용화되지 않아가지고 투자 대비 나온 게 상당히 이제 저조하고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는 무용지물이다. 상용화가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어진 발전소 노조원들과의 만남. 시선을 달리하면 또 다른 면면이 보이는 것. 그래서 더 귀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또 가장 이제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만 하시는데 바깥에서 매번 달라지는 현장. 회의장 한켠에서는 수많은 고충과 생각들이 고스란히 문서화되고 있다. 그만큼 현장 상황을 잊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다. 의원님께서 이제 외부 회의 나가시거나 하시면 거기서 듣는 얘기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자 이렇게 기록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법안이나 보도자료나 이제 기타 의원실 활동할 때 자료로 쓰고자 이렇게 적습니다. 뿌리 깊은 노동의 문제를 마주할 때 마음이 무거워진다. 예전에 우리가 바라봤던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조합원들 만나고 힘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것만이라도 뭐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또 피드백하겠다. 차후에 계속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또 밝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저희를 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를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저를 통해서 또 제가 회사 측이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 평화시장 앞에 있는 전태일 다리. 전순옥 의원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다. 오빠 전태일 열사의 흔적이 새겨진 곳이기 때문이다. 치열했던 어린 시절 덕분에 약자의 편에 서는 법, 구체적인 해결책에 접근하는 법을 알게 됐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즐겁게 세운 거예요. 40주기 때. 전순옥 의원은 쉬운 길보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생각한다. 볼 때마다 좀
의미를 나도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오빠가 항상 생각했던 그런 이 사회의 가장 열악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까이로 자꾸 가게 되죠. 여기 한 번씩 왔다 가면은 더 생각하게 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어려움, 소외된 문제, 힘겨운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전순옥 의원의 목표다. 밤늦은 시각, 오랜만에 여유롭게 쇼핑하러 나온 듯한 전순옥 의원. 그러나 이곳은 270개 소규모 공장조합이 옷을 판매하는 곳이다. 이거는 소매 걷어 입는 거예요? 네, 걷어 입는 거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이즈예요? 여기까지 줄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전 의원의 지갑이 열렸다. 소공인들의 땀과 노력을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뭐 사셨어요? 저요? 자켓 하나 하고요. 반코트 하나 하고요. 바지 하나 하고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 내가 필요했었고요. 또 여기 협동조합에서 만든 거라서. 그리고 값이 너무 싸네요, 진짜. 다른 데 하나 살 가격으로 3개 샀거든요. 이곳은 창신동 시장. 오랜만에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바쁘셔서. 되게 예쁘셨어.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는 징그랑 국회의원.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게 가장 걱정이다. 장사가 좀 되세요? 어떠세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잘 안 돼요? 예, 그게 쉽지가 않아.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잘 안 풀려요?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그쵸? 네. 뭐 바쁘셔서. 그런 말이에요. 창신동을 자주 못 와가지고. 일부러 여기에 나오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정통시장에. 자주 또 나오시고 물건도 자주 사가시고 검소하고 소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소박한 일상이 전 의원의 진면목이다. 이제 오늘 여기 왔다가요.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나도. 우거지 선지 주세요, 그러면. 저는 우거지 선지. 예, 드릴게요. 꽁꽁 얼어붙은 서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선짓국 한 그릇.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된 후에도 여전히 서민의 자세 그대로 소박한 모습이 바로 사람 전순옥이다. 너무 맛있어요. 우거지 선지. 시간이 없어서 밥 해 먹을 수가 없어서요. 과일은 사다 먹을 수 있고 음식은 밖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점심은 이제 국회에서 일하면서도 먹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바깥에서 먹고 들어갑니다. 체면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론이다.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전순옥 의원. 또 뭘 하시러 가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가는 거요. OECD 국가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 의원이 직접 주최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내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의 노동 현장에 대한 깊은 관심이 드러나는 토론회다. 다국적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예방할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이런 시기에 국회, 정부, 재계업, 노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게 된 것이 상당히 의미도 있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특히 인권과 임금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OECD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형식적인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그런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한국 기업들은 이 OECD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잘 모르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이 절차에 대한 그 분쟁 조정 기능
이거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한국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OECD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를 알고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그 나라에 가서 노사관계에서 모범 간행을 유지해야 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동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로 뛰어가는 시간들. 그 속엔 때론 냉철한 눈으로, 때론 따스한 시선으로 만나온 사람들이 있다. 전순옥 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전순옥은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국회의원이었다. 그런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잘 생생하게 전달하고 했다라는 그런 전순옥이 됐습니다. 치열한 노동 현장을 더 치열하게 발로 뛰는 국회의원. 꿈을 잃지 않는 현장, 살아 숨쉬는 정치로 연결한다. 현장 정치를 위한 전순옥 의원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